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 속한 다양한 복지시설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어떤 곳인지 또 어떤 도움과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는지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자, 오늘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이미경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센터장님을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이미경 센터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센터장 이미경입니다. 네, 1호점도 그럼 있나 보죠? 네, 있습니다. 서구에 1호부터 11호점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많으네요. 네. 근데 저 2호점만 소개를 하시길래 한 2개 정도 있는 줄 알았더니 12개나 있습니까? 11개. 11개. 예.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나 보군요, 그럼. 네, 좀 지역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법인은 각각 다르고 사서원에서 하고 있는 곳은 2호점 한 군데 있고 네. 법인은 다 다르게 있습니다. 네, 네. 자, 인천 사회서비스원 소속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마을 공동체의 이제 구심점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자리를 제가 모셔봤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다함께 돌봄센터는 방과 후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사회복지 시설이고요. 저와 돌봄 선생님 한 명이 일을 하고 또 자원봉사와 노인 인력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자원봉사로 도와주시고요. 또 요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뭐 보드게임, 체육, 독서, 공예, 뭐 아동 미술 등등의 네. 아동복지교사 선생님과 외부 강사님 오셔서 프로그램 진행해주고 있고요. 또 방학에는 또 특화 프로그램으로 따로 진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이제 그 비는 시간, 네, 이제 그런 비는 시간들을 우리 이 서구 돌봄센터에서 케어를 해주고 계시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돌봄 기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 아이들 요즘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학원 갔다가 오더라도 다시 센터 와서 부모님이 오시는 기간까지는 저희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같이 돌봄 기능도 하고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오시는 시간까지 빈 시간이 전혀 없도록 네, 뭐 공부도 가르쳐드리고 무슨 프로그램도 하고 네, 네, 그냥 선생님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뭐 가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어르신들하고 네, 시간을 때울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참 놀이터와 같은 곳이라고 표현을 해도 신뢰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아이들이 많이 좋아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파서 학교는 결석해도 돌봄은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열이 나도 돌봄은 꼭 와야 된다고 해서 올 정도로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고 즐거워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서구에 있는 어린이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뭐 많은 인원을 수용하면 좋겠지만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뭐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 듯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어린이가 수용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규모나 뭐 위치 뭐 이런 것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주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주민 공동시설에 생길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주민들의 투표가 이루어져야지만 50% 이상이 찬성해 주셔야 생길 수 있는 곳이고요. 그렇다 보니 한 평당 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저희 시설 경우에는 20평이라 저희가 정원이 20명이라 안타깝게도 20명밖에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 하는 비용들도 사실 나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뭐 교육할 때 교육 기자재비도 들어갈 수 있고 네, 간식이나 이런 것들도 챙겨준다고 들었는데 네, 네. 그런 간식 비용 뭐 이런 거는 무조건 무상으로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뭐 룰을 규칙을 정해서 그 아이들을 수용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서구에서는 저희가 한 달에 올해부터는 이용료를 5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네. 그 5만 원으로는 아이들 프로그램비 강사비나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아이들을 위한 뭐 교구 학습이나 또 간식이나 이런 건 지자체 지원 보조금으로 저희들 충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 먹는 건 구청에서 해결해 주고 그리고 또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좀 이렇게 자기 부담을 하셔야 되는군요. 네, 네, 네. 네. 근데 이게 뭐 고학년이나 뭐 학년에 뭐 제한 같은 것도 있습니까? 저희 시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저학년이 좀 우선이다 보니 저학년이 좀 더 많이 이용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이제 주민 아파트 커뮤니티 건물을 이용하니까 네, 아파트에서 주민 동의가 있다면 네. 좀 더 넓은 장소를 사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자체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전을 하거나 설치하려면 그 비용조차도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지금 기존의 아파트가 있는데 다음 개가 없는 시설이 있으시다면 우선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설치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학교에서도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이제 네. 그런 제도하고 이 다 함께 돌봄 센터하고는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두 분야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네. 다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일단 자금 재원부터가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아이들이 학원을 가거나 어떤 병원을 갔다 오거나 어떤 활동을 하고 나서도 다시 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아이들이 하원을 한 상태에서 센터 앞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센터에 물 먹고 싶어서 들어오고 너무 더워서 에어컨 바람 쐬려고 네, 들어오고 네, 이럴 네.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 다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그 아이들의 동선에 대해서 부모님과 협의하에서 아이가 놀이터에 놀다가 센터에 다시 들어왔어요라고 알려드리고 네. 공지해드리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크게 학교와 다른 점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 학교에서 뭐 아이가 뭐 우산이 없어갖고 우산을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뭐 자발적으로 갖다 주시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부탁을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그 센터장님이 비 오는데 아이들 올 수 있게끔 우산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건가? 이게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까 혹시?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는 비가 갑자기 오면 우산을 좀 빌려주시는 것 같기는 아, 해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이들 하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 학교 끝날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어르신들과 저희 선생님들이 함께 아이들 하원을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학교 앞에 갑자기 비가 올 때 뭐 우산을 가지고 나가거나 저희 센터에 비치된 우산을 가지고 같이 쓰고 아이들을 센터로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늦게 끝나는 친구들이나 그래서 전달해 달라고 센터에 주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머니들의 좀 요구를 반영해서 아이들이 비 맞고 오는 일은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말만 들어도 제가 뿌듯하고 좋은데 우리 그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하고 계시니까 어르신들도 함께 그럼 아이들하고 무슨 놀이를 같이 배우실 수도 있겠네요. 네, 분기별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하려고 해서 뭐 설날에는 윷놀이하고 전통놀이 체험하고 떡국 같이 먹고 뭐 어버이날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린이날에 네.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옆에 아파트까지 전체 마을에서 지나가는 아이들이 체험 부스를 했어요. 전통놀이 체험 부스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저희 루에블리 아파트 아이들만 한 게 아니라 주변의 아파트 누구나 어린아이들이 오면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 부스를 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자발적으로 먼저 그 체험 부스를 해주시겠다고 네. 하셔가지고 뭐 제기차기, 투어 던지기, 관역 맞추기, 뭐 실뜨기 뭐 대여섯 가지 되는 체험 부스를 어르신들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린이날을 아이들이 굉장히 그 스티커 받고 선물 받고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도 어버이날 아이들과 함께 카네이션 오르고를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과 아이가 꼭 뭐 한 번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라 뭐 겨울엔 같이 케이크 만들어서 네. 크리스마스도 보내고 아, 예. 좋다. 요 네. 지난 추석 때는 저희 어르신들과 함께 송편 만들기를 해마다 해서 요번엔 좀 많이 해서 동네 뭐 환경미화분들이랑 아파트 관리소 그다음에 경비 아저씨까지 모두 나눠서 좀 더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는 네, 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그 따뜻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네요. 네네. 우리 그 서구 다함께 센터 2호점이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 10월 달에도 저희 어르신들과 같이 원예 수업을 또 한 번 하거든요. 네, 그러면 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지난번에 한 번 어르신들이랑 했을 때 그런 좀 정밀한 색칠하기가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눈이 어두워서 음. 색칠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더 색칠 잘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욕심내서 잘하시니까 그런 소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도 어르신이 하는 걸 보고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게 좀 다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센터랑은 좀 다르게 그러면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을 공동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엔 거창하게 이 마을 공동체가 하나 되어 화합하자라는 취지보다는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 저희 센터 바로 앞에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서 책 읽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르신들과 같이 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아파트 주민 어머니들께서 하는 공동체 활동이 있는데 그 활동에서 저희들 또 자원봉사로 도와주시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함께 하려고 고민하시다 보니까 점점 이게 더 전문화되어지고 좀 더 네. 구체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더 나아지고 더 뭐 완성 이게 끝이야라는 건 없지만 저희가 항상 좀 더 이 공동체가 단단하게 아이들을 케어하고 어르신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좀 더 단단하게 이어져 네, 가려고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이 다 바로 공동체 활동인 것 같고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 그 할로윈 행사 때 예. 아이들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하고 또 어머님들하고 온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재미있게 보냈다는 그런 네. 결과가 있던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얼마나 네. 재미났는지. 그때 할로윈 때에도 어르신들이 할로윈 분장하고 떡 나눠 주시고요. 네, 아이들 마술사 분이 오셔 가지고 마술을 하고 배워보는 시간도 하고 또 태권도 시범단에서 태권도 시범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공연을 보고 즐길 수 있게 하고 할로윈 분장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할로윈이라는 게 어린이들에 한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날은 어르신들도 같이 분장하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네. 아이들에게 사탕이 아닌 떡을 나눠 주면서 활동을 했어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어서 어르신들도 힘들지만 재밌었고 떡이 다 빨리 소진되는 상황까지 네. 오고 굉장히 재밌었고 기억에 남습니다. 네. 사실 그 어르신들이 자랄 때는 그런 이벤트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신기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야, 이래서 내가 젊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네. 어르신들이 드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무튼 어르신과 또 아이들이 서로 그 에너지를 주고받고 그리고 또 동네 어르신들과 같이 하면서 아이들은 함께 한다는 걸 배우잖아요. 네. 요즘 아이들이 각 가정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꼬집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게 다 보완되는 좋은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서구돌봄센터는. 네. 저도 몰랐는데 어떤 어르신이 비 오는 날 비를 맞고 가는데 센터 친구가 우산을 씌워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그리고 아이들이 센터 1층에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보면 먼저 달려가서 인사하고 네. 또 아파트 주변을 지나가도 짝꿍 할머니라고 가서 인사하고 음. 안녕하세요 이러니 어르신들은 먼저 다가와서 인사해 주지 않으면 또 몰라서도 지나갈 수 있는데 아이들이 아는 척 해주니까 요즘은 친구들 지나가면 이렇게 막 쳐다보시고 아이들 보면서 서로 짝꿍 지어서 활동하다 보니까 짝꿍 할머니라고 하고 내 짝꿍 어디 있냐고 하고 챙겨주시고 프로그램 할 때도 서로 이렇게 사이사이에 앉아서 같이 네. 프로그램 해서 아이들이 하는 걸 어르신이 도와줄 수도 있고 어르신이 하는 걸 아이들이 볼 수도 있게끔 그렇게 앉아서 같이 프로그램 하거든요. 그래서 네. 센터 아닌 밖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아이들에게 돌봄뿐만 아니라 이 자라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음의 자양분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우리 센터장님의 그 돌봄센터에서 훌륭한 어린이가 탄생을 한다면 그건 다 이렇게 어르신과 왜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동네 사람 뭐 여럿이서 고생을 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키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훌륭한 인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 사인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제가 아까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학교랑 달랐던 점이 아마 저희 음. 방학 때 중식 지원했던 게 올해 처음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 방학 때 아이들 점심 지원이 됐어가지고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이 도시락 싸지 않아도 돼서 삶의 질이 달라졌다라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저희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어머니들이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이 밥을 제대로 먹었을까, 네. 밥이 식지 않았을까, 아이가 어디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도록 그럼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모님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일조를 하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구 돌봄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클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못다한 얘기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보세요.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네네. 제가 올해 저희 방학 때 서구에서 두리랜드를 보내줬어요. 네네. 근데 이게 서구 전체에 있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전체 대관을 해서 저희가 활동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서구청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겨울방학도 또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각자 다른 모양으로 각자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과 부모님이 조금이나마 네네.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